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문재인 경제 중간결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7개월,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는 객관적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라고 하죠. 우리도 그 두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GDP 성장률입니다. 이것이 총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그림은 2012년부터 분기별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기라고 하는 건 3개월씩을 말하는 거죠. 이명박 정부 기간은 회색으로 칠해져 있고 박근혜 정부 기간은 파란색, 문재인 정부 기간은 분홍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림만 봐도 감을 잡으시겠죠? 박근혜 정부 당시의 성장률은 평균 3.2%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죠. 2%로 추락을 했습니다. 평균은 2.5%인데요. 그나마 초반부에 2.8, 2.9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평균이 2.5지요. 앞으로는 이 밑으로, 그러니까 1%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연말이면 좋아진다, 내년이면 좋아진다 타령을 하더니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성장과 분배 중에 성장 망쳤습니다. 이번에는 분배 지표를 볼까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등급, 5등급으로 나눈 겁니다. 최저소득층을 1분이라고 하고요. 최고소득층을 5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소득 가구의 평균소득을 최저소득 가구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최고소득층 1,000만 명,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니까 그중에 5분의 1이면 1,000만 명이잖아요. 그 1,000만 명의 소득을 최저소득층 1,000만 명 소득으로 나눈 거 몇 배가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그림이 5분위 배율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박근혜 정부 때는 평균 4.72였습니다. 들쭉날쭉하긴 했는데 4.7 정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했던 거죠. 그러니까 최고소득층의 소득이 최저소득층 소득의 4.7배 정도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자마자 이게 5.9로 확 뛰어버립니다. 그리고 들쭉날쭉해서 평균 5.38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는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 소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제, 소득주도 성장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겁니다. 이 정부에 들어와서 분배도 악화됐습니다. 성장, 분배 모두가 다 악화된 것이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엉터리 정책이 역효과만 불러왔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추세를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국민과 기업의 태도,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나라 돈 받아서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배포한 자료인데요. 정부 돈 받는 국민의 비율입니다. 2017년까지 36% 수준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숫자가 급격히 늘어서 45%를 넘었습니다. 조만간 50%가 넘어갈 것 같아요. 국민의 절반이 공짜에 길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공짜 바라는 사람이 많을수록 경제가 추락한다는 것은 굳이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이 정부는 국민을 더욱더 무책임하고 타락하는 길로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기업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경영권이 약화되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의 한국노총 지부가 생겨나고 삼성그룹 임원들이 노조방해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고 이렇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추세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기업들의 체질이 바뀔 겁니다. 편하지만 돈은 많이 받는 기업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망하는 거죠. 경제가 잘 되려면 기업들이 어떻게든 품질을 높이고 원가를 낮춰야 합니다. 그게 경쟁력인 것이죠. 그런데 이건 모두 다 힘든 일이에요. 모두에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어렵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노동자들이 편한 기업이 이렇게 바뀌어갈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망합니다. 경제도 망하죠. 기업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북한과 한몸이 되기 위해서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과 거의 경제전쟁 상태가 초래되었고 미국과도 서먹해져 가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국민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이죠. 최근에 가수 성시경 씨가 오사카에서 음식 먹은 그거를 SNS에 올렸는데 그게 매국노라면서 야단 법석이 났어요. 결국 성시경 씨가 사과를 했더라고요. 이게 사과할 일입니까? 이걸 비난할 일인가요? 그런데 국민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다른 나라와 전통적인 동맹국들,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과 분위기를 다시 좋게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외교를 정상화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참, 그래서 간략하게 문재인 경제의 중간 결산을 해봤습니다. 성장과 분배 두 가지 모두 다 낙제입니다. 국민에게 무책임한 태도를 전염시키는 것, 이건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 원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좀 무겁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어갑니다. 그래도 연말인데 여러분들 가정에는 행복이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문재인 정부 중간 결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